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FOMC가 끝나고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남은 12월에도 전망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FOMC가 끝이 났는데요. 네, 이제 FOMC 안 열립니까? 또 있습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네. 올해는 끝났고요. 네. 뭐 혹시 또 올해 또 열리는 걸 알고 계시나 싶어갖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금리는 당연히 동결할 걸로 봤는데 그렇습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이나 연준 의원들이 좀 까칠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시장은 너무 빨라. 네. 그리고 뭐 그랬는데 상당히 뭐 비둘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준이 네. 역의 역작전을 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역의 역작전. 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그런데 반대로 나오는 이게 뭐죠? 네. 그래서 네. 오늘 솔직히 연준 의장이 하는 발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까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존에 지금 저희가 한 1년 8개월 정도쯤 거의 2년 가까이 연준에서 하는 얘기 똑같았습니다. 물가 올랐고 그다음에 연준이 할 수 있는 거 데이터 디펜던트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네. 우리가 보고 해석하는데 초반에 금리 관련된 쪽에서 이제 동결하고 그다음에 연설하기 전에 나왔던 뉘앙스도 거의 유사했습니다. 근데 오늘 타임라인을 쭉 보게 되면 네. 시작하고 이제 점도표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여기서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하면서부터 거기 두 번째 환호하고 거의 종가가 고가식으로 확 땡겨왔던 변화가 두 가지였다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점도표가 바뀌었습니다. 점도표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지난 9월 달에 9월 달엔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금리나 빠르면 올해부터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완전히 무참하게 박살내면서 내년 2024년까지 최종금리 중간값이 5.1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5.5에서 5.1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런 하면서 연준은 역시 무서워 그러면서 긴장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보여줬던 게 4.6까지 중간값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5.5에서 4.6까지 가기 시작하게 되면 약 한 1%포인트 가까이 그러니까 0.9니까 0.75는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거기서 연준 위원 17명께서 2명은 모르겠다. 인상도 아니고 인하도 아니고 근데 그중에서 5분이 75bp 인하로 점을 찍으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12분은 다 인하 쪽으로 무게를 주다 보니까 시장이 웬일이지? 연준 위원들도 이제 금리 다 왔다고 생각을 하시네라고 네. 하다 보니까 거기서 환호하기 시작했고 게다가 지금 파월 의장이 그 다음에 나와서 한 얘기는 이번에 의외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똑같이 초기에는 물가 여전히 높다 그 긴축 얘기는 하다가 갑자기 선언을 해서 잠깐만 이거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2%까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미리 연준은 선제적이 나옵니다.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얘기들의 전혀 그러니까 설마 그렇게 얘기하겠어라는 부분들이 설마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월 의장의 반응도 시장에서는 한 몫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연준의 정책이 바뀐답니다. 일단은 물가가 안정이 됐고요, 그죠? 네. 살벌한 물가가 이제 점차적으로 안정이 돼서 그거에 따른 걱정이 좀 덜어진 거고 고용도 사실 조금 최근에 주춤하지 않습니까? 소비도 그렇습니다. 주춤하고 네.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물가가 안정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멈췄는데 네. 내년에 이제 내린다. 그러면 지금은 3번 정도. 3번 정도. 네, 3번이고 빠르면 3월 아니면 5월에 시작한다. 이런 시각이에요. 동의하세요?
제가 뭐 동의할 것까지는 없고요. 예. 그러면 추인했습니까? 예, 뭐 동의한다고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나왔던 이제 시장 여러 가지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망했던 거는 내년 실업률 한 4.1%. 그러니까 즉 4%보다 살짝 높아서 고용도 좀 얼어붙을 거야. 그러니까. 살짝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게다가 물가 전망치를 보게 되면 내년에 지금 얘기하는 것 2%에서 가깝게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 확인되다 보니까 뭐 2025, 26년까지 뭐 2.4, 2.2, 2.0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부분들.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성장 전망치 낮췄잖아요. 올해. 낮췄습니다. 네. 1.6, 1.8, 1.9. 그래서 약간 위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 성장 정도가 아니라 이제 경기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잘 버티겠다는 전망치를 보여줬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경기는 약간 쿨다운 될 텐데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경기 침체 안 올 거야.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소프트 랜딩 약간 이상적인 얘기들을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장기 성장은 여전히 완만하게 유지가 되는데 물가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긴축의 고삐를 잡았던 부분을 풀 거야라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꾸 또 이걸 보면서 그런 얘기하죠. 예전에 연준 위원장 아서 번즈 네 이분의 향기가 느껴진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거 그렇게 또 만만하게 봤다가 갑자기 비둘기파로 돌아서서 그때처럼 물가 빠지는 줄 알고 금리를 또 왕창 또 빠르게 인하시켰다가 곤욕을 치렀던 이런 거에 대한 데자뷰가 되는 거 아니냐 또 논란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것도 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피벗을 이제 하겠다는 건데요. 네.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 이제 빨리 할 거냐와 함께 결국 경기인 것 같아요. 물가보다 이제 금리보다는 그죠. 그렇죠. 물가 걱정을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서 경기를 일으켰는데 이제는 경기 얘기인데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면 미국은 그 전에도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경기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연착륙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내년에 1분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만 안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네. 나오는 얘기로도 보게 되면은 경기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그거죠. 혹시나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거나 네. 아니면 그런 또 심리적인 위축 요인들이 나오거나 게다가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는데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벌써 소비 관련된 지표도 지금 아직까지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소비 심리가 많이 좀 떨어져서 지난달 소비 신뢰 심리지수 보게 되면은 한 60대 초반까지 갔다가 바로 67대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쇼핑 시즌 들어왔는데 그래도 뭐 저희가 지갑이 많이 얇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쓰는 거는 여전히 쓰는 흐름이다. 게다가 또 고용이 그만큼의 뭐 심각한 쪽으로 바로 꺾여지지 않다 보니까 아직 여유가 있다란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서 그 관련된 지표만 본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이제 내일 금요일 날이죠. 발표될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도 보긴 봐야 됩니다. 근데 소매 판매 쪽에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일단은 미국의 소비 중심의 경제도 잘 버텨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 전망이 연초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미국 증시는 뭐 다우는 사상 최고치고요. 그렇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막 연중 최고치를 가는데 우리는 사실 그만 못하거든요. 네. 그래도 다행히 좀 올라온 상황이고 코스피는 이제 중요한 변곡점을 좀 지키면서 올라와서 네. 2,500 중반인데 네. 불꽃 랠리를 남은 기간 우리도 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긴데 이제 양도세 기준 완화하는 문제를 어떤 분들은 뭐 아직 남았다. 네. 봐야 된다고 하지만 네. 부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쉽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말 걱정이에요. 부총리보다 더 세신 분이 있긴 있죠. 이제 네. 귀국하십니다. 네. 귀국하셔서 네. 모여봐라 이거 한번 하시고 네 그래서 그래도 내 공약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가서 혹시나 좀 고삐를 쥐게 돼서 남은 한 2주 한 이제 26일까지니까 6일 정도 남았는데 거래를 치게 되면 얼마는 안 되겠지만
그 사이에 18일밖에 없어요. 이게 국무회의를 월요일 날 하는 모양이에요. 월요일 날. 예. 그죠? 우리도 뭐 임원들 다 주간회의 월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게 막 국무회의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온 거는 국무회의가 2번 정도 남았으니까 네. 빨리 해야 된다는데 지금 국무회의가 이제 월요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네. 11일 이제 18일 그다음에 성탄절 25일이거든요. 네, 26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월요일 날 안 하면 화요일 날 하는군요. 국무회의를. 하는데 네. 보통 보면은 저희는 이제 그러면 그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26일 날 하면 늦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날까지다 보니까 딱 한 주 남았네요. 네. 네. 이런 뭐 초를 재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초를 치는 것도 아니고. 네, 치든 재든 지금 네, 중요한 네. 거는 근데 그렇다고 뭐 18일 날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가기엔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또 순방 갔다 오셔서 할 일도 많으실 텐데 그걸 또 챙길 거냐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것보다 일단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이번에도 넘어갔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물량 나오는 부분을 얼마나 잘 소화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돼서 해당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서 해당되는 분이 혹시 박사님께서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나 양도세 해당돼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겠죠. 네. 제 주위에 부자들 있어요. 네. 부자님께서 여기 계신데 왜? 예. 네. 그렇습니다. 대주주님이시고.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손이 크시던데요. 네. 네. 소주주입니다. 소주주. 네. 근데 보니까 이분들이 인구로 따지면 전체 주식 투자자의 0.6. 비율은 안 되는데 금액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 세금 맞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막판에 그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네. 양도세라도 내보고 싶은데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느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게 그분들이 보니까 벌써 활발하게 문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9월 달부터. 네. 그래서 추석부터 혹시나 가능성 있는 쪽들은 뭐 먼저 매물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작지만 강한 여파가 심리적인 게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변화를 본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지금 대주주 양도세 가지고 지금 2주 사이에 나오는 변화 가지고 저희가 그걸 목매면서 볼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것 때문에 올해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밀렸다. 그러면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얘네는 어차피 똑같은 성장을 보여준다. 그러면 다시 뭐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움직이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그에 대비해서 만약에 올해 많이 오른 종목인데 좀 하반기 정체돼 있다.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가 바뀌느냐 아니냐 이걸 확인해서 여전히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같이 비중 살짝 줄여놨다가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더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방송하는 오늘 기준으로 2,540선인데요. 네. 코스피는 그러면 어디까지 좀 열어놓을까요? 뭐 연초까지 포함해서. 네. 네. 앞으로 12월 말일까지. 네. 말일까지. 2,600? 2,600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도 네. 예, 신고가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변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위축됐던 거 잘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기회일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려고 할 거고 그러면은 2,600 이상은 가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네. 아니면 바람과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연말 통상 이렇게 뭐 배당에 관한 그 얘기도 올해는 좀 작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또 배당 관련된 쪽에서 좀 정책들이 기업들 정책들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620개사 정도는 우리 배당 정책 바꿀 거야 이게 맞는 것 같아. 네. 좀 나오지도 않는 배당 가지고 그러니까요. 배당락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바뀌게 되면 이게 점진적으로 내년까지 했을 때는 상당 부분 상장사들이 넘어갈 걸로 보고 있고 그럼 저희가 이제 연말쯤 가서 연폐장 한 이틀 전에 배당락 나오는 거 가지고 신경 쓰면서 뭐 이런 거 볼 때는 이제는 점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배당락 때문에 신경 썼던 부분들은 점점 역사 속으로 박물관에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을 이제 기업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습니다. 한 것도 있고 네. 전통적으로 뭐 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정부에서 그 압박을 넣으니까 그죠? 네. 배당 그러니까 연말 배당에 대한 재미는 별로 그러니까 기대나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투자법이 그게 잘못된 겁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그게 주가 아니라 네. 좋은 회사 잘 갖고 싼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 갖고 있었더니 덤으로 배당을 주더라. 이게 더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네.
그렇게 장기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배당 여력과 이런 것들을 쭉 가져가는 게 참 좋을 텐데 네, 대한민국의 또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 올해 마지막 FOMC를 보고 앞으로의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들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시장의 그 흐름들을 전망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사야 할 것인가는 다음에 또 논의를 하도록 하고 시황 얘기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